자, 북한 문제를 조금 가겠습니다. 김정은 공장이 마국간 같다. 산업 시찰에서 이례적으로 질타했다는데 신의주 화학섬유 방직 공장을 찾아서 이런 일꾼들을 처음 봤다. 마구잡이다라고 내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라든지 북중 경협 기대감 속에서 경제분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신의주라든지 이 북중 국경 지역의 경협지대가 침체돼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대북 제재, 유엔 제재를 초래한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 아닙니까? 이 현장 관리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북 제재를 불러왔던 그 중앙당의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애꿎은 관리들만 탓하네요. 글쎄요, 저 질책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거는 해석을 따로 해봐야겠지만 얼핏 보면 사실 뭐 기업 CEO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황금평 특구와 신의주 특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5개 경제 특구 중에 상당히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3군데는 이제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 지역인 나선지구 이건데 2군데는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중국과의 합작 투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2번 찾아갔고 지금 더 만날 수 있고 앞으로 중국이 북한과 비핵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함께 경제 협력 가지고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간 황금평 이 지역과 신의주 지역이라는 거는 북중 경제교역 재개, 북중 경제교역의 활성화를 대비한 어찌 보면 점검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저게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쇼잉이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뭐 목표 할당 이것도 잘 안 채우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편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질책하고 주인구실 똑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자 투자해도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조선중앙TV에 얼굴 찌푸리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 투자할 만한 곳입니다. 북한이 투자해 주세요. 우리가 잘 노동자들 관리할게요. 이런 쇼잉을 한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해석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북중 이제 제재 해제에 대비해서 각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핵심 지역들이니까요. 아마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미국 내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북핵과 이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1년 내 해체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폼페이오가 이 성김 대사를 통해서 북측에 핵폐기 시설과 뭐 물량 모든 것들을 세세히 신고해라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 워싱턴 내에서는 회의적인 정말 북한이 약속을 지킬까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후속 조치가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방북을 해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북한이 예전 버릇이 나와서 시간을 끌면서 본인들이 뭐 셈법의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그 공사 흔적이 있는 미사일 공장 증설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동안 잠잠했던 볼튼 보좌관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이런 어떤 계획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쨌든 성김 대사가 전달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핵 제거에 관련된 그 날짜 뭐 타임테이블이 들어있을 거라는 그 예측이 또 우세해 보입니다. 좀 삐끄덕거리지 말고요. 예정됐던 대로 좀 순탄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기자인 짐 루저스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북한은 넥스트 차이나다. 경협을 한국의 성장 모멘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A급 극구 여당 때 아닌 보좌관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좌관 30 출마자 가운데 36명이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성추행이라든지 비리 등으로 여의도에서 퇴출됐던 이들이 이런 구인난을 틈타서 다시 여의도 보좌관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이 바른미래당도 이 보좌관 구인난을 좀 겪고 있나요? 아니면 여당만 그런 건가요? 제가 보좌관 출신인데요. 여당이죠, 여당. 지금 그 재보궐선거로 11명이 당선이 되었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많이 해서 당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데 그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온 그 11분의 국회의원들은 경험자들 많이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지금 공식적으로 9명의 인턴까지 하면 9명을 둘 수 있는데 11명이면 그 사람에 필요한 사람만 100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비어있는 공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의원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뭔가 활약을 좀 보이려면 능력 있고 경험이 있고 뭔가 그 특정 실력이 있는 이런 보좌진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보좌진은 거의 고갈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 보좌진들이 역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또 당직자 출신들이 좀 넘어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기사화한 걸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는 의원이 자신의 뭐 사촌 조카, 뭐 친인척까지 다 보좌관으로 쓰면서 월급을 주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구인난을 틈타서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구원투사의 83세 이회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어제 신문에 실려 있는데 오늘은 또 이회창 전 총재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매일같이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의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에 큰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에 의미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회창 전 우리 대선 주자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구인난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방선거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인데 철저한 자기 반성은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을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희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산신령은 나타날 기미도 없는데 좀 자기 도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금도끼 받으면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뭐 제 당이긴 하지만 저희 당이긴 하지만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 지금 뭐 거론되면서 이국종 교수, 도울 김용욱 교수 얘기도 나오고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선거 패배의 사실상 시작이 거기서부터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오겠다는 얘기 있고 또 저 극단적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이름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수선하다는 거를 그리고 국민에게 좀 인기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좀 뭔가 쇄신하는 모양새를 내자 그런 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안상수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안상수 비대위원장이 저는 사실 이분들의 이름을 준비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설사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름이 거론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 않는데도 계속 또는 부인을 하는데도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이정미 전 재판관을 계속 거론을 한다면 저는 그분이
글쎄요. 평생 법관으로 살고 마지막에 헌법재판관으로 퇴임을 한 분인데 그분의 인생의 궤적이 지금 달라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이국종 교수 뭐 이런 분조차도 정말로 정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론하는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나 보입니다. 정치인들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까지 저렇게 끌어들여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해주는 뭐 구원투수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요 다른 기사가 조금 더 많은데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